안녕하세요. 체육교사 이찬복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체육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 영상과 앞으로 온라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강에 대한 체육 이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건강과 신체 활동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강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평안한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튼튼하고 몸매도 굉장히 멋있는 친구가 있는데 스트레스 조절이 잘 안 돼. 혹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정신적, 사회적으로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체 활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신체 활동은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신체 활동에는 생활 속 신체 활동과 계획적인 신체 활동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면 생활 속 신체 활동과 계획적 신체 활동 내용이 똑같아요.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생활 속 신체 활동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활동들 를 말하고 계획적인 신체 활동들은 예를 들어서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을 자야지 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할 거야 라고 사전에 계획한 신체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체 활동의 종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가져올 수 있는 5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똑똑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체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코로나와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성장기인 여러분들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고 신체 활동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건강이 뭔지 알겠고 신체 활동이 뭔지 알겠어. 근데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신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물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신체 활동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현재 체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고 두 번째는 그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획한 운동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네 번째는 평가, 계획, 실천까지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평가, 계획, 실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신체 활동을 충분히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체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체력이란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체력에는 두 가지 체력 요소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건강 체력 요소, 두 번째는 운동 체력 요소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하면 건강 체력에는 여러분들이 측정하는 탑스 종목을 예로 들 수 있고 운동 체력에는 실제 프로 운동 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요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체력이 무엇인지 알아봤으니 체력이 우리 몸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체력이 향상되면 여러분들의 신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체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쉽게 피로하거나 지치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운동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체력이 저하하게 되면 방금 전에 말했던 장점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체력 측정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동을 설정할 때는 합당한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꾸준한 실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적당히 도전적인 과제를 목표로 설정을 했을 때 꾸준한 실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적당히 도전적일 때 운동 상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나의 체력 수준에 맞지 않는 운동을 계획하거나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면 운동 상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또한 꾸준히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체력 수준에 적합한 평가 기준을 세우고 합당한 목표를 설정하여서 자신의 체력이 얼마만큼 향상됐는지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교시 체육 이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수업을 다 마친 학생들은 공유된 링크를 따라서 홈트레이닝 영상을 따라 운동하시기 바랍니다.